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벌써 8월 첫째 주가 지나갔네요. 아마도 7월 마지막 주와 이번 주에서 휴가를 갔다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과거 경험에 의하면 7월 말에서 8월 초, 이 휴가 시즌은 그렇게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이번 주는 흐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장이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과 관련해서 2025년까지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라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백신을 반도체하고 그리고 2차 전지 이 세 개를 함께 묶어서 국가 전략기술 분야로 선정하고 5년 동안 약 2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목요일 저녁에 발표되고 나서 mRNA 백신이죠.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 도약했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CMO 기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최근에 정말 주가에 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이 두 개의 기업이 대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는 대표적으로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반도체를 비유로 하자면 TSMC하고 비슷한 기업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체 생산보다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의 오더를 따내서 백신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것도 기술력이 받쳐줘야 되고 또 시설적인 측면에서 캐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TSMC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단지 위탁 생산 하나만 가지고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 저는 어제 정부에서 백신을 3대 전략기술로 선정했던 만큼 지금 이 두 기업이 백신 생산과 관련해서 가장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대장주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 물론 이런 부분이 주가의 큰 상승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주가의 강한 상승을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재료를 한번 보세요. 어쨌든 CMO 기업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두 종목의 수급을 살펴볼게요. 날짜를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이번 한 주간의 수급을 봤을 때는 외국인하고 기관,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주가의 흐름 자체만 봤을 때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기간 동안의 수급을 보면 역시 기관과 외국인 모두 양매수 우위에 있고 외국인의 수급이 훨씬 더 많이 받쳐주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연기금도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두 종목 모두 8월 첫째 주에는 모두 기관과 외국인의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두 종목이 이런 이슈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실적 이슈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과 가능성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정말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이슈를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백신을 생산하는 CMO 기업들이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모멘텀과 재료가 공존한다, 이런 점들하고 또 계속해서 실적하고 연결될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과 기대감으로써 두 종목을 바라보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좋다고 하더라도 많이 보셨잖아요. 아무리 주가의 퍼포먼스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종목은 없습니다. 올 초에 삼성전자와 현대차도 마찬가지였고 약 2달 전에 카카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시면서 제가 다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플랜 하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지금처럼 급하게 상승하는 구간이라면 한 박자 쉬어가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급하게 상승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는 구간, 아무리 실적과 기대감이 받쳐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구간에서 잘못 매수하게 된다면 정말 오랫동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백신 CMO 기업들, 앞으로 실적 성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이 있다. 그렇지만 주가에 급등이 나왔을 때는 아무리 재료와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박자 쉬어가면 전략 수립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SK바이오사이언스를 한 달 전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누가 지금 매수할 거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재료는 살아있지만 당장에 매수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갤럭시 폴더블 폰을 보여드리면서 2년 동안 10배의 성장을 기대한다는 기사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폴더블 폰은 하나의 산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2차원지는 산업으로서 분류를 해본다면 지금 기사 타이틀을 보시는 대로 2030년에는 수요가 16배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사가 하나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원지의 성장성을 보시면 제가 이런 내용들을 정말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던가 주가가 조금씩 약세를 보인다면 여기 보시는 시장의 성장은 변함이 없는데 단지 내 마음만 변화해서 손절하거나 종목을 떠나는 현상들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차원지 산업에 투자를 했고 또 2차원지 뿐만 아니라 어떤 성장성 있는 산업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의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가급적 보지 마시고 가장 중요시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산업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산업을 보시면 순수 전기차 판매량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 규모 올해는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2030년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하고 2차전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가 하락하면 주가도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코스피가 상승을 해도 주가에 별다른 반응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종목을 떠나지 마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은 지수와 주가의 움직임보다는 이 산업의 변화 이 부분을 중요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업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항상 요동치는 주가의 흐름 때문에 내 마음이 변화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물론 지금은 주가 흐름이 조금 좋다고는 하지만 언젠가는 또 정체기를 보여줄 것이고 일부 하락하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내용 되새겨 보시면서 내가 어떤 방향성과 함께 투자를 해볼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이슈를 하나 살펴본다면 광복절이 다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혹은 가석방 내용이 다음 주에 공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내용이 언제쯤에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론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 주에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 언제쯤 나오는지 이런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된다면 대규모 투자 M&A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물론 다들 예상했던 내용이었죠. 그렇지만 항상 주식의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는 것은 기대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와 M&A가 진행될 것이다.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대규모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M&A도 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꺼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불을 붙일 수 있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주식에서 가장 1급 재료로 분류되는 것이 바로 M&A 이슈입니다. 몇 달 전에 SM엔터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인터파크 이슈. 인터파크는 지금 시장에 매물로 나왔는데 처음에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인수할 것이다.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야놀자, 그리고 중국의 트립닷컴 다양한 기업들의 이슈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에 계속적인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결국에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에 상승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투자와 M&A가 진행될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통해서 기대해볼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때문에 삼성물산의 주가는 최근에 많은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별다른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삼성물산보다는 삼성전자 쪽에서 더 기대해볼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8월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더욱더 선선해질 것이고 활동하기도 좋은 계절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조금만 힘내시고요. 시장이 쉽지 않더라도 지금 순간이 아닌 6개월, 1년, 2년 뒤 꾸준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전략을 꼭 한번 수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